네, 안녕하세요.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황입니다. 오늘은 8월 6일이고요. 네, 어제는 정말 역사적인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금융위기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하락폭이 컸고요. 네, 물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더 심했죠. 사실 뭐 일본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개인으로 치면은 워런 버핏이 그 해서웨이, 그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토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주말 사이에 뭐 애플도 많이 팔았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워런 버핏이 뭐 때문에 팔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워런 버핏도 팔았는데 내가 뭐 하냐, 그죠? 빨리 던지자라는 분위기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마침 경기 지표가 막 좋지 않고 하니까 경기 침체를 예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예, 그건 좀 추측성 기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대폭락이 나왔고, 그래서 야, 저 낙폭과대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대박엔 세일이다. 그렇죠? 야, 이거는 오히려 기회다. 그렇죠? 아침에 반대 매매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코스닥 종목은 뭐 거의 뭐 100% 가까이 나왔고요. 거의 웬만해서는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야, 낙폭이 컸다라는 얘기도 되고, 뭐 스탁로이라든지 이런 거 쓰셨던 분들은 뭐 거의 뭐 지금 다 계좌가 정리가 된 상태가 돼버렸죠. 와, 이렇게까지 만드나. 물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이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와, 정말 뭐 개인 투자자들 뭐 대학살이다. 거의 뭐 학살 수준이었다. 학살 뭐 이거는 와, 죠 2차 대전의 나치보다도 더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스탁론 이런 것들 조심하고요. 어쨌든 간에 야, 버핏이 그냥 대박의 세일을 불러왔습니다. 아, 물론 이제 어제 ISM 비제조업 PMI가 예상치대로 잘 나왔어요. 사실 이게 시장을 좀 살렸는데,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그런데 도대체 워런 버핏이 왜 그렇게 매도를 많이 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잦았던 것 같긴 한데, 뭐 혹시 또 남은 리스크가 또 있나? 그죠? 워런 버핏은 도대체 뭘 보고서 그렇게 매도를 많이 했을까? 이런 것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런 버핏, 그쵸? 예, 이게 주말 사이에 나왔어요. 네. 이게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버크스 해서웨이의 주총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많이 판 거를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줬죠. 워런 버핏이 투자의 대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워런 버핏이 팔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봤을까? 마침 경기 지표가 안 좋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워런 버핏이 경기 침체를 예상했나. 대부분 사실 주말에 이런 뉴스였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 계속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워런 버핏이 도대체 뭘 봤을까? 정말 이 90 넘은 이 노인분의 위력이 이렇게도 어마어마한가, 그죠? 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예, 와, 이렇게 시장을 패닉셀을 불러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은 대응이라고 했죠. 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잡은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 주말에 요 뉴스도 컸죠. 인공지능 사실 뭐 오늘 올해 그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뭔가 문제 생기면 시장이 가뜩이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워런 버핏도 그죠? 버크스 해서웨이도 뭐 심지어 애플 그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애플을 그렇게 절반 넘게 팔고, 아니 거기다가 엔비디아까지 이러면은 제가 어제 무슨 말을 했죠?
야, 복합골절이다. 복합골절. 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시장을 짓누르는 패닉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요거 뭐 엔비디아부터 먼저 말씀드리지만 뭐 블랙이 사실 뭐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블랙일이 좀 연기됐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죠. 물론 뭐 엔비디아의 실적은 조금은 좀 지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조차도 어제 시장을 짓누르는 그죠? 반도체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거의 뭐 부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패닉셀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박살난 그죠? 뭐 지수만 보면 진짜 뭐 이거는 금융위기급이었습니다. 어제 정말로 그랬었고요. 그게 어제였는데 하루 사이에도 바뀌었습니다. 역시 요거 봐야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ISM 제조업 PMI가 46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원래 뭐 50 이하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뭐 50 이하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렇죠? 고용 보고서가 문제였죠. 그래서 클라우디아 쌈 박사에 의한 쌈의 롤, 그렇죠? 샤메 법칙에 의하면은 뭐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론 인간 지표는 여럿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가계 저축이 많이 부족해졌다라든지 연체율이 올라갔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업률 자체 4.3은 경기 침체와는 사실 좀 거리가 많다. 그렇죠? 최소한 실업률이 5% 6% 이상 올라갔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또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4%대가 경기 침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지나치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제조업 지수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봐야 된다. 그렇죠?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죠. 미국은 이제 서비스업 또는 소매, 판매 이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이 잘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은 이제 미국이 너무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역시 GDP도 조금 수정돼서 2.5 정도로 2.8에서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2분기 이것도 사실은 경기 침체랑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나 지나치다. 역시 제 말이 맞았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도대체 워런 버핏이 왜 지분을 매각했을까, 왜 처분했을까라는 거였죠. 일단 첫 번째 경기 침체는 맞다 틀리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본 거는 경기 침체를 예상한 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워런 버핏이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채금리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증시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서 어디로 갑니까? 국채로 가죠. 뭐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일단은 국채로 돈이 몰립니다. 왜?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채금리 수익률이 내려가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란 말과 같습니다.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론 증시처럼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건 아니지만 큰 자금들은 그쵸? 0.1%에도 목매잖아요. 1%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국채로 일부 자금들이 몰려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에서 좀 자금이 빠지겠죠. 가뜩이나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이 벅셔 해서웨이 같이 자금이 큰 회사들은 미리 움직입니다. 여기가 뭐 1, 2억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도 생각하면 안 돼요. 최소 단위가 조 단위입니다. 그렇죠? 조 단위,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미리 움직여야 되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증시에서 일부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어디로? 국채로. 이런 것을 일단 봤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제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저분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국채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국채.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이제 국채를 좀 담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고요. 일단 첫 번째, 역시나 수급 문제입니다. 항상 뭐 제가 수급을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수급 문제를 중요시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도 수급 문제입니다.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청산. 예, 요즘 뭐 얘기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 이게 정확히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날 그동안 심한 슈퍼 엔저였다가 갑자기 엔고로 돌아섭니다. 이때부터 나스닥도 빠지고 일본 니케이도 빠지고 이 엔화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요맘때에 트럼프 피격이 있었고 트럼프로 완전히 쏠렸었죠. 근데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됐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N저에서 N고로 돌아서면서 굉장한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역시 N캐리, 그죠?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다가 미국 시장 올해 좋았잖아요. 그쵸? 예.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좋은 명분도 있었고 워낙 미국 시장이 좋았죠. 그리고 금리도 확실히 일본보다는 엄청 높죠. 그래서 이 달러 엔 환율 이거를 좀 잘 봐야 된다. 최근에 또 말씀드렸고 어제 쭉 내려갔다 다시 되돌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정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일본 니케이도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도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그래서 지금 뭐 워런 버핏 얘기하고 있었죠. 워런 버핏께서 이분이 최근에 일본 상사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일본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엔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에 많은 투자를 했던 것을 봤을 때는 일본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런데 네, 역시나 7월 11일 날 이렇게 N저에서 N고로 돌아서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워런 버핏도 이 점을 봤을 거다.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 당연히 그 돈이 제일 많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겠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물론 뭐 미국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수급이 쏠려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수급이 언제 빠질지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 미국에 들어왔던 미국의 증시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지면 역시 수급 문제죠.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던 워런 버핏은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죠.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수급이 빠지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수급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도 수급, 두 번째도 수급. 물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엔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도 물론 이게 어제 패닉셀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를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본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그죠? 아무리 봐도 뭐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왔다. 일단 던지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빠질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시장도 안정되는 흐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까 깔끔하죠? 어쨌든 시황 정리에 있어서는 자타 공인 깔끔하게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린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스닥 선목에 말씀드린 대로 엔화가 진정이 되니까 여기도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워런 버핏은 뭐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나 했더니 역시 수급, 첫 번째도 수급, 두 번째도 수급. 역시 투자의 대가들은 수급. 돈이 움직이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어쨌든 야 워런 버핏이 봤던 거 물론 그것만 본 건 아닌데 어쨌든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강한 이유고요. 어제도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말아 올렸죠. 말아 올렸습니다. 엔화가 진정이 되면서 엔고가 진정이 되면서 나스닥도 들어올리고 현재 시간으로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좀 비판적으로 이게 위험하다.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 사실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은 뭐 연준 위원들 뭐 두둔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 인하 타임을 또 놓쳤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품이 불고 NKD 트레이드 자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투기 자금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서학개미 사실 뭐 이거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기 투자들이 많죠. 단기 투자 자금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거품이 좀 이른 거죠. 그래서 뭐 100달러 이상에서는 좀 120달러 이상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뭐 80달러에서 뭐 100달러 사이에서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받쳐주기 때문에 지나친 거품은 아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시외에서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받쳐주고요. 근데 2분기 실적은 뭐 이전처럼 뭐 드라마틱한 그런 거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전망도 일단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주식에는 뭐 거품이 안 끼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주가는 심한 거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도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크게 뭐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게 아까 엔저에서 앵고로 돌아선 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긴 수는 없는 게 트럼프가 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죠. 거기서 이제 총격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순간 이제 막 쏠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무조건 뭐 트럼프가 되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됐죠. 근데 그 이후로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 트럼프가 한 말 중에서 또 뭐라고요? 달러 너무 비싸다. 강달러를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물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도 여기에 반응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워런 버핏이 봤을 때는 올 대선 정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막 트럼프로 뭐 쏠렸다가 또 해리스가 또 치고 올라오고,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요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가 아직은 뭐 경합지도 동률이고, 뭐 지지율도 뭐 삐까삐까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트럼프가 압승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워낙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죠. 그 트럼프가 되려면 바이든한테 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잘했으면 바이든한테 질 수가 없겠죠. 뭐 트럼프도 사실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아한다는 거, 그죠? 해리스가 꽤 영리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공화당도 지금 옛날의 공화당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공화당은 옛날의 공화당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당을 두드란 게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굉장히 좀 이질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쇼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라서 뭔가 흥행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 관심 받는 거 좋아하지 정치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요. 어떤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해리스로 만약에 완전히 한쪽으로 쏠린다.
트럼프로 쏠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해리스로 만약에 쏠린다고 하면 시장은 좀 더 안정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거는 사실 크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이란, 이스라엘. 이란이 뭐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래도 자기가 초청한 그 손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폭사했죠. 네. 어쨌든 간에 요런 사건,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선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타냐후도 막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뭐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을 우습게 보냐 헛소리 하지 말라까지 했지만 요런 좀 네타냐후 좀 많이 얄밉죠. 물론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할 거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다 다릅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큽니다. 일단은 경제에서는 이거는 뭐 개인별로는 좀 이게 와닿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경제 면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역시나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만 제가 뭐 크게 이거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뭐 아직 뭐 결론이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도 뭐 홍구석유 조금씩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 역시 미국의 대선과 이란 중동 리스크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요, 그쵸? 와, 니케이 이거 뭐 미쳤습니다. 어제 제가 극악스럽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극악스럽다. 정말 징하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여긴 그쵸? 왜냐면 발단이 여기니까. 와, 일본이 이렇게 그러냐, 그죠? 대만은 뭐 이게 대만도 어제 좀 낙폭이 크긴 했습니다만 이제 일본보단 덜했고 우리보다도 좀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도 좀 더 반등도 역시 약간은 미지근한 좀 상황이고요. 어우, 니케이 미쳤습니다. 어제 12% 마이너스 12%. 우리랑 비슷합니다만 여기 더 낙폭이 더 커요. 오늘 반등도 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란 거죠. 예. 엔캐리 트레이드 네, 역시 수급 문제가 가장 크다. 그리고 아까 워런 버핏이 무엇을 봤을까? 첫 번째 뭐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국채로 일부 자금이 쏠렸다. 라는 거.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엔캐리. 이게 얼마인지를 규모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던지고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확실한 거는 미국보다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솔직히 매력적인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 그래서 안정적인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뭐 들어와봤자 뭐 엔캐리가 얼마나 들어왔겠냐 요런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니케이도 엔화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다. 와,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줄이야, 그죠? 이쪽도 정말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덕분에 우리도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생겼고 했네요, 그죠? 덕분에 대박연 세일까지 있었고요. 어쨌든 코스피도 좀 비슷하죠, 모양은. 네. 그래서 뭐 그만큼 사실 뭐 반등이 좀 크지 못해서 아쉬운 거는 좀 있어요, 사실은. 네. 어제 하락은 일본보다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경제 위기냐? 라고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반등이 문제는 이제 반등이 또 그만큼 얼마나 나오냐가 문제인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국채로 지금 자금이 일부 자금이 그쪽으로 갔다라는 부분, 그렇죠? 대규모 자금은 0.1%, 1%면 대박이고, 여기에 목숨 걸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국채로 몰려갔다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엔캐리 자금, 엔캐리, 그래서 일본에서 건너온 자금.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러든 저러든 수급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외인들이 무조건 한국 들어오면 뭐 샀습니까? 삼성전자 샀겠죠. 그죠? 삼성전자 샀을 텐데, 근데 삼성전자를 예전만큼 많이 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등이 장 초반에 4%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은
멈췄어요. 그게 반등이 약간 미약한 이유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반등이 좀 더 나아요. 그죠? 확실히 좀 작은 규모로도, 작은 자금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제 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그만큼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반대 매매가 거의 웬만한 99%다 나왔으니까 말 다 해죠. 네. 와, 이렇게까지 시장이 반대 매매 많이 나온 건 진짜 처음 봤습니다. 거의 한 99%? 왜냐면 이게 단 3일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3일 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낙폭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출 받아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쓸려버린 겁니다. 그냥 다 쓸려버렸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배, 세 배 막 하다가, 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겪어봤지만,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와줘야 또 시장이 또 제대로 된 반등을 좀 하죠. 좀 징하다, 정말. 그죠? 개미들 다 학살시켜 놓고 나서야 그거 받아먹고 올리는 거,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매매 동향이요. 그죠? 선물, 네, 장 초반에 더 많았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물 매수.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엔캐리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제 국채로도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외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에 낙폭이 컸던 코스닥으로는 좀 들어오고 있네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먹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현물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엄청난 매도가 나왔죠. 네, 그리고 오늘은 그죠? 현물 매수가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그죠? 엄청나게 외인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은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피 또는 대형주 상승은 특히 삼성전자의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제 놀라운 건데요. 어제 장 초반에는 역시 1조대가 넘는 매도였습니다. 근데 장 마감하고 나니까 9천억이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어제가 진짜 패닉셀이었거든요. 워런 버핏이 털었어. 그죠? 예, 경기 침체야. 이런 얘기가 자꾸 시장에 돌면서 패닉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야, 정말 외인들은 굴리는 자금도 크지만 그만큼 뭔가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장마감하고 나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 선물은 우리가 이제 3시 반에 장 마감하지만 그 이후로도 움직이죠. 순식간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9천억 정도 매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지니까 들어오고 많이 올라오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어제 도 올라오니까 또 조금은 이제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절을 한 거죠. 역시 거래 대금이 크고 역시 프로들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삼성전자, 네, 그래서 좀 오늘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어제 많이 빠지고, 좋은 자리인 거는 맞아요. 그죠? 7만원, 어제 7만원까지 갔었고, 이거는 다시 없는 기회인 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워런 버핏이 봤던 것도 그런 것일 것이고, 제가 봤을 때도, 대규모 자금이 이제 들어오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엔캐리 자금이 우리나라 사실 아까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내에는 엔캐리 자금이 아니, 국제 막 보는데 여러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엔캐리가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주로 이제 인공지능이 딱 뭐다 하니까 이제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간 거죠. 예,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가 되니까 국채 금리로 그렇죠? 일부 자금이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올려갔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삼성전자의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좀 상황 설명 드린 겁니다. 뭐 지금 자리가 뭐 자리는 나쁘지 않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1600만 주예요. 1600만 주. 와,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니 어떻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이고 야, 이거 뭐 무슨 삼성전자가 뭐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죠. 개별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에 좀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었지만 아, 어제 10%는 역시 수급의 문제다.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요. 물론 많이 불식이 됐지만 그러고 역시나 이제 엔캐리 자금이 얼마 이제 규모를 잘 모르니까 일단 던지고 봤다라는 거. 네. 근데 던지고 보니까 좀 심했나 이제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당분간 이제 엄청나게 큰 매수 자금이 들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관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좀 더 작은 종목들, 뭐 작은 종목이라고 해서 완전 뭐 테마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 중에서 시총이 뭐 좀 아주 나쁘진 않고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좋다가 지금 이제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또 다시 뭐 8%, 9%, 10%, 또 반등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을 마켓쉐어, 점유율, 침투율을 높여갈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수혜를 보는 거 후공정의 하나 마이크론 있죠. 또 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이것도 문자 실시간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들은 뭐 그날 뭐 당일도 수익이 가능하죠.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시드가 많이 좀 묶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런 종목들 좀 잡아가면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별로 좀 강한 종목도 오늘 뭐 반도체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요. 워낙 좀 많이 어제 좀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우려가 너무 컸죠. 일단은 패닉셀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네,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그쵸?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을 많이 정리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어제 좀 와, 이게 120선 뚫고 내려가면 기회인 거죠, 그죠? 120선에서는 제가 좀 기회로 보라고 했는데 어제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뭐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워런 버핏이 뭐 애플 팔았다고 해서 아이폰이 안 팔리는 거 아니죠? 네, 2분기 실적도 좋았고 3분기 더 좋을 거고요. 3, 4분기 내년도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뭐 앞전에서 어느 정도 한번 정리했었고요. 그럼 뭐 밑에 내려면 그죠? 다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비중을 더 채울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 역시나 아, 가장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더 이상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게 충분히 귀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마이크론이 여기 있네요. 그죠? 네, 하나 마이크론 매동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네, 뭐 외인들이 뭐 어쨌든 뭐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죠? 우려 때문에 좀 잠깐 매도를 했지만 또 매수를 다시 전환했습니다. 네. 수급적인 것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SDI요. 정말 제가 좀 너무 좀 자만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던질 수 있으면 더 던져봐. 큰 소리 쳤는데 정말 던졌네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건 삼성 SDI 3D 때문에 던진 거 아니죠. 그죠? 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인 거 맞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뭐 30만원 살짝 깨고 내려갔었어요. 와,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네, 시장이 그랬던 거죠. 그죠? 네, 지금 뭐 5%까지 지금 반등해주고 있고요. 역시 네, 추가 하락은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외인들도 던지면, 기관들도 던지면, 우리야 뭐 조금 손해지만 그들은 더 큰 손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SDI. 이게 얼마 전에 벤츠 전기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전기차도 그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뭐 분리막 우리 WCP도 있고 안 좋은 거 쓰면 그 화재가 나요. 그 좋은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가 뭐 삼성 SDI, LG엔솔, SK온, 네. 우리는 정말 잘하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 안 좋다고 너무 네, 좀 서운하긴 하죠. 사실 주가가 안 좋으면. 그러더라도 네, 좀 길게 보시라. 네, 오늘도 말씀드렸고요.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대 반등 중입니다. 네. 그리고 분리막 WCP. 예, 분리막 정말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싼 거 쓰면 화재 나요. 이거 와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삼성 SDI는 WCP의 분리막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벤츠도 싼 중국제 쓰지 말고 삼성 SDI 거 더 써라. 제가 일부 쓰고 있지만 더 써라. 라고 또 촉구됩니다. 중국 배터리 쓰는 업체 거는 이제 불매해야 돼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요. 이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뭐, 그쵸? 뭐 이게 120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땡큐한 거죠. 그죠? 네. 실리콘 음극재. 에너지 밀도 높여줘. 그리고 충전 시간 단축시켜줘. 네, 그동안 비싸서 못 샀는데, 근데 워낙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그만큼 이게 좋으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점점. 네, 차량이 확대되고 있죠. 실적이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앞전에 대응이 안 됐던 분들, 그리고 여기서도 대응이 안 됐던 분들, 요번에는 잡아야죠. 그렇죠? 역시 아침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그죠?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실시간 문자 사인 드립니다. 예. 우리 유료 회원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뭐 수익을 잡아가면 또 장은 또 좋아지겠죠. 그렇죠? 남은 리스크가 여전히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PNT,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주전자 재료를 좀 더 많이 크게 보고 있어서 PNT를 많이 강조를 못 드렸는데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렇죠? 2차전지 역시 장비 종목이에요. 워낙 이제 올해 실적이 진짜 이제 폭발하는 이제 그때가 됐기 때문에 뭐 대주전자 재료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120선은 작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밀렸는데도 다시 밑거리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비슷하게 8, 9% 반등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엘컴텍 혹시 뭐 어제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테마주는 뭐 당일날 기분 좋게 차익 실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튀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봐도 그만큼 또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양봉의 흐름이고 역시 이제 뭐 아직 리스크가 완전히 다 소멸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뭐 요게 어느 정도까지가 확정이 될 것인가.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좀 시장에 관건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투가면 여기에 좀 며칠은 더 갑니다. 그래서 만약 어제 차익 실현 못 하셨다고 하면 오늘이나 내일 뭐 보시고서 차익 실현하셔도 좋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거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실시간 문자로 해서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들 맞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네.